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개나리는 겨울도 가을도 아닌 무려 2계절이나 앞선 여름부터 꽃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고 하죠. 꽃눈처럼 단단한 껍데기 속에 소중한 것을 준비해놓고 있다면 만개하는 시기는 언제든 꼭 오지 않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청소업체를 5년간 운영해왔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 건물을 다니며 청소하는 게 참 고됐습니다. 하지만 내 집을 깨끗하게 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다행히 깔끔하게 잘해준다는 소문이 나서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남편과 개인 사업체를 법인화하고 주식을 나눠 가졌죠. 그런데 성공이 독이 된 걸까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일터에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뭐 자기는 이제 급이 달라졌다나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사장인 것처럼 가끔 나와서는 저한테 부하 직원 부리듯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하더라고요. 제가 반박이라도 하면 침을 마구 튀기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것까지는 웃으면서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자기 후배가 팀장을 맡아서 청소 현장을 이끌 거라고 하면서 저한테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에만 전념하라고 하더라고요. 업체 이름도 제가 지었고 애정을 갖고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후배가 왜 우리 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저는 왜 일을 그만두나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뜬금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진 주식을 다 빼앗겠다고도 했죠. 그렇게 나온다면 저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이혼하고 남편의 주식을 뺏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분이 가장 이제 분개한 거는 남편이 사연자분한테 집안일을 도맡아라. 그러니까 전업주부가 되라라고 강요를 한 거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전업주부가 되라고 강요를 한 거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요? 남편분이 사연자분에게 전업주부가 되라고 강요를 하고 있고 그게 싫다면 이혼을 청구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네. 과연 전업주부가 되라는 강요가 이혼 사유가 될지 궁금하시죠? 네. 민법에서는 배우자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때 이혼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연에서 남편분이 사연자분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고 그런 대우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너무 큰 고통이 된다고 한다면 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함께 사업을 일궜으면서도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니까 사연자분만 빠지라고 강요를 하고 있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에게는 어떠한 상의도 없었고 심지어 자기 후배를 팀장으로 하겠다는 결정도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사연자분은 그럴 의사가 없으시고요. 싫으시고요. 그리고 네. 전에도 남편분은 사연자분에게 지시만 하고 그에 반박하거나 하면 크게 화를 냈었죠. 네.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보이는데 그러한 점을 강조해서 이혼을 청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문제는 두 분의 재산은 법인, 이제 주식인 것 같습니다. 이 법인은 그럼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 사업체와는 달리 법인의 재산이 곧바로 개인의 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주식회사를 설립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남편분과 사연자분이 각자 주식을 소유하고 계시군요. 네. 그 주식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로 법인에 나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우선 가치를 산정해서 주식의 가치를 산정해서 그 돈으로 정산받는 방법. 네, 그러니까 한 주당 얼마다 뭐 10,000원짜리 주식이다라고 하면 전체 가치를 산정해서 돈으로 받는 방법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주식 자체의 이전을 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네. 돈으로 정산받는다고 하면 그 가액은 어떻게 산정을 할까요? 네. 상장 주식은 그때마다 시장에서 시세가 달라지고 그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비상장 주식은 보통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가액 산정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이제 조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주식엔 액면가가 있죠. 네. 그래서 액면가에 그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 일단은 그 가치로 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연처럼 이제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그 실제 가치가 액면가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면 보통 감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네. 법원에 비상장 주식 가액의 감정을 신청하면 그 신청이 채택되면 감정인이 지정되고 감정인이 그 가액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 네. 비상장 주식도 감정 평가를 해서 그 가액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은 그 주식을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는 상황이세요. 그럼 이게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하고 만약에 그 전에 남편이 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어떻게 될지 이거에 대한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 주식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우선 그 재산 분할로 주식의 이전을 청구하실 계획이라면 네. 보전 처분으로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처분금지 가처분 한다면 부동산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주식도 가능합니다. 네. 다만 재산 분할에서 현금만을 청구하셔서는 안 되는 거고요. 주식의 이전을 구하셔야 해요. 사용자분은 회사에 대한 애정도 많고 사업도 남편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회사를 세워서 그동안 키워왔다는 점, 그리고 현재도 사연자분의 영향력이 더 크고 그렇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현재 주식 보유수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본인의 주식 보유수는 매우 적다 이렇게 하고 남편분이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좀 현실적으로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주식 같은 경우는 경영권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주식 자체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법원에서 이제 받아줄지 이 부분을 잘 설득하는 게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상호명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업체명을 사연자분이 지었다라고 하는데요. 이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그 상호명을 쓸 수 없게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알려주세요. 일단 뭐 상호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하시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긴 한데 네. 상표법에서는 이제 동업이나 고용 등 계약관계나 그 밖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등록 출원하게 된 무효라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독단적으로 뭔가 상표권 등록을 하시게 되면 무효 사유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게 뭐 본인만 그렇게 되시는 건 아니고 남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같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한쪽이 이 상호명을 쓰는 거는 쉽지 않을 수는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배우자가 전업주부가 되라고 강요하는 거는 심의부당한 대우에 해당해서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법인에 대한 재산 분할은 주식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금전으로 정산받거나 아니면 주식 자체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남편분이 회사를 먼저 처분하기 전에 그 주식을 이전하는 것을 막고 싶으시다면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